노년에는 베풀지 마라. 오히려 나를 죽이는 짓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은 의아해하실 겁니다. 평생을 선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베풀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세요.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들이 정작 노년에 더 외로워하고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무분별한 베풀물 멈추고 나를 지키는 5가지 기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멈춰야 할 3가지. 첫 번째, 무조건적 재정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자녀가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물론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존엄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녀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재기의 기회도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체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재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 노후 준비 없이 자녀에게 의존하게 된 부모의 70% 이상이 가족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베푸는 것이 오히려 가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재정 지원의 원칙은 명확해야 합니다. 첫째, 원금은 반드시 보전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생활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셋째, 도움을 줄 때는 조건과 범위,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려운 건 알겠지만 이 돈은 6개월 후에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도움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건강을 과신한 무리한 봉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무리한 봉사를 계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봉사는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력 한계를 무시한 채 하는 봉사는 결국 주변의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60대 후반의 한 분이 매주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무거운 솥을 들고 장시간 서서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결국 2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시면서 가족들이 간병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봉사는커녕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신 겁니다. 건강한 봉사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가능하면 누군가와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혼자 하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어렵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의료진 검진과 운동 루틴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봉사는 자신의 건강이 보장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세 번째, 부탁을 무조건 수락하는 습관을 중단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유지하려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결국 자신이 소진되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됩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지키는 책임입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정말 필요한 때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시간은 반나절로 정하죠. 또는 지금은 제 건강과 생활 유지가 우선이라 어렵습니다. 이런 대답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든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족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정약용이 알려주는 2가지 전환. 첫 번째 전환, 베풀매 가치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베풀지 마라는 완전히 베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풀매 방식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돈이나 물질로 베푸는 것에서 벗어나 지혜와 시간, 그리고 살아온 경험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손주에게 용돈 10,000원을 주는 것과 함께 박물관에 가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친구와 값비싼 식당에서 밥을 사주는 것과 공원을 산책하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의미 있을까요? 물질적 베풀문 한순간에 소모되지만 지혜와 경험의 나눔은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더욱이 이런 방식의 베풀문 자신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돈을 주면 자신의 자산이 줄어들지만
지혜를 나누면 오히려 자신도 더 풍요로워집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달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대신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시큰둥했지만 몇 달 후부터는 스스로 할아버지, 오늘은 뭐 만들어요? 라고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돈은 하루 만에 써버리지만 함께 만든 음식과 그 시간은 평생 기억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베풀입니다. 자신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베풀 말입니다. 두 번째 전환, 베풀의 방향을 나 자신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분들에게는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먼저 내 건강과 취미, 학습에 투자해야 합니다. 주 3회 이상 걷기, 규칙적인 소식,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자기관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악기, 읽고 싶었던 책, 가고 싶었던 여행. 이런 것들이 사치가 아니라 필요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노년층보다 우울감이 40% 낮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노인들이 치매 발생률도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텅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항공기 안전 수칙을 생각해 보세요. 비상시에는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베풀매 순서입니다. 나를 먼저 채운 뒤 넘치는 것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진정한 베풀매 지혜입니다. 자신에 대한 투자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 이런 모습 자체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감과 힘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철학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현재 자신의 관계들을 점검해 보세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관계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당연시하는 관계입니다.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과감히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한 번 도움을 받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패턴은 의존성만 키울 뿐입니다. 셋째, 감정 쓰레기통 관계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만만 쏟아내고 당신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들의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경제 원칙을 세우세요. 돈 관리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6개월에서 12개월치 비상금과 의료비 적립금을 먼저 확보하세요. 이것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 외의 여유자금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하세요. 그리고 지원할 때는 반드시 조건을 명시하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절 문장을 준비하세요. 거절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적절한 말을 떠올리지 못해서입니다. 미리 몇 가지 문장을 준비해 두세요. 지금은 제 건강과 생활 유지가 우선이라 어렵습니다. 가능한 범위는 반나절, 월 1회까지입니다. 금전적 도움 대신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몇 번 사용하면 익숙해집니다. 기대 없는 베풀물 연습하세요. 도움을 준 후에는 기대와 비교, 기록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받을까?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정한 베풀문 조건 없는 베풀입니다. 보답을 기대하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정약용의 베풀지 말라는 말은 냉정한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는 용기는 나와 가족을 함께 살리는 용기입니다. 무분별한 베풀무로 자신이 소진되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관리하면
오랫동안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으세요. 그 가면 뒤에 숨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선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현명한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주변 모든 사람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만의 거절 문장이나 베풀매 대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여정,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